어느 투자자가 가치 대비 가격이 매력적인 기업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하지 않으며 기다리실 생각이며 각자 투자 습관을 지닌 일반 대중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에 대하여 정답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수를 위한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인가 매력적일 때에만 매수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0%더 저렴하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말입니다. 자기자 본이익률이 적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딱히 끌리진 않습니다. 이익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특별히 놓쳤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익 수준이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타임 프레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쌓이면 쌓이는 것이고 만약 무엇인가 타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그리고 크게 움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적중하였을 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참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달난다고 해서 기업의 성과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좋아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크게 휘두를 수 있는 공이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제가 첨언드리자면 선생님들은 종종 타격왕 테드 윌리엄스가 철저히 자신 있는 스트라이크 존의 공에만 배트를 휘두르는 것을 인용하시면서 투자는 야구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더 좋은 점은 무한정 공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처럼 매도가 가장 어렵지만 매수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매수를 잘하면 이미 절반 정도는 매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처럼 매수하기까지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보통의 노력으로는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국시대를 보면 각각의 전성시대가 있기 직전에는 늘 율령반포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야 비로소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잘 훈련된 군대는 화살을 적군에게 명중시키는 명사수가 많은 군대가 아니라 사정거리 안으로 적군이 들어올 때까지 지휘관의 지시가 있기까지 화살을 쏘지 않고 기다리는 기율이 바로 선 군대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린 소녀가 선생님들께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인생 최고의 투자를 하셨다고 한껏 치켜세우더니 갑자기 단 한 종목에 베팅해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훅 들어올 줄 몰랐다고 크게 웃으시며 투자와는 한 발자국 떨어진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소녀야,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거란다. 동네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거나 무엇이 되었던지 최고가 될 수 있다면 너가 해줄 수 있는 일의 대가로 그 사람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무엇인가를 너에게 줄 거란다.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해달라고 너를 선택하면 무엇이 되었던지 네가 가진 그 기술을 너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으니 그들은 너를 상대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란다.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너에게 갖다 줄 텐데 너가 가진 능력과 거래하려고 할 거야. 따라서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든지 스스로를 개발하는 거란다. 심지어 그건 세금도 떼이지 않으니 나라면 그렇게 하겠구나. 아무도 너가 가진 재능을 빼앗아갈 순 없단다. 세상은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서 이 사회의 산물을 덜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교육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지만 꽤 많은 부분이 교육과는 관계가 없단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어쨌든 너가 되고 싶은 것은 너가 잘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말콤 글래드웰이 무엇이든지 1만 시간만 해보라고 했었지. 나도 헤비급 권투 선수가 되기 위해 1만 시간을 노력할 수 있었는데 1만 시간 지나고 그렇게 잘할 것 같지가 않더구나. 너가 좋아하고 잘하면서도 사회에 도움되는 일에 발을 들인다면 $1의 구매력이 1센트가 되어도 딱히 달라질 것은 없단다.
너가 동네에서 최고의 의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닭이든 무엇이든 너에게 가져올 테니 말이다. 그들이 너의 재능을 빼앗아갈 수는 없잖니. 은퇴 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자들이 은퇴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물어보는 것에 무엇이라 대답하면 좋을지 가르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린 친구들에게 램프의 지니가 나타나서 내일 아침 원하는 자동차를 가질 수 있으니 어떤 자동차라도 말만 하라고 했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롤스로이스, 제규어, 렉서스 등 모두 되니까 말만 해. 그럼 그 자동차가 생길 거고 돈은 안 내도 돼. 소원을 빌기 전에 조건이 뭐냐고 묻겠지. 지니가 말하기를 그 꿈의 자동차는 너가 평생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차야. 아무 자동차나 고를 수는 있는데 그걸로 끝이야. 평생 그 자동차밖에 없을 걸 알고 있는 너는 자동차 키를 넣기 전까지 아마도 사용자 매뉴얼을 10번은 더 읽겠지. 차고에 정성껏 모셔 놓을 테고 오일은 더 자주 갈아줄 것이고 타이어 공기압도 계속 적절히 유지해 주겠지.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나면 바로 당일에 손볼 것이고 그래야 녹슬지 않을 테니까. 어릴 때 받은 드림카를 네가 60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너의 드림카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평생 한 번 가질 수 있는 차인 만큼 공을 들여야겠지. 지금 가진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60세가 될 때까지도 그대로 가져가라고 어린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는 은퇴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몸과 마음을 최대한 잘 관리해서 60세가 되었을 때 녹슬고 잊혀져 갈 게 아니라 진정한 자산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60세가 다 되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늦을 테니까요. 자동차를 옛날 원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유지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고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학생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 어린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 5만 달러를 투자해서 그가 평생 동안 벌어들이는 것에 10%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주 기쁘게 5만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유산을 받는 행운아라면 모를까 대다수는 그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본인의 최고 중요한 자산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습관을 가진다면 60세가 되어서도 좋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온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가져서 못 쓰게 되고 말겠죠. 제가 첨언드리자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선생님들은 유난히 어린 친구들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투자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며 그 목적은 나와 가족의 유복한 환경을 갖추는 것 아닐까요? 어느 투자자가 선생님들께 최근 미국 기업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특정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거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목표로 하는 바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임직원 및 고객의 입장이 소외될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진은 어떤 이슈에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지, 그리고 그들의 회사가 정치적 영역에 개입해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말을 꺼내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기보다는 오랫동안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 더군다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들에 크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용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주주들도 다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잘 알면서도 제가 모든 주제에 입을 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일까요? 설령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주제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왜 아프게 하고 싶겠습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제가 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이 나라의 20%는 즉각 반대할 것이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화풀이를 하려고 할 것인데요. 그들이 저에게 직접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 우리 회사들을 상대로 안 좋은 캠페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저는 먼저 제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된다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지금의 제 일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선생님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말이라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아주 클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주장에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선생님들께서는 자신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떠한 이슈에 대하여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선생님들께 지난 몇 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아서 후회가 되었던 경우와 그로부터 배운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두 가지 종류의 실수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저렴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투자하지 않은 경우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투자 대상 기업 목록 전체를 열심히 살펴보지 않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투자를 시작한 후 투자 비중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기회가 왔을 때는 가만히 앉아 손가락만 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급등을 하게 되면 매수를 멈추거나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 기회를 놓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매수 가격에 집착하는 단내림 효과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더 지불하였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실수는 할 것입니다. 골프에서 모든 샷이 홀인원이 된다면 과연 그 게임을 재밌어 하겠습니까? 가끔은 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칠 때도 있어야 조금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기회를 날려버렸던 과거 사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놓쳐버린 기회에 대하여 항상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를 개의치 않는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선생님들께 시클리컬한 기업을 매수할 때 평가 기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특정한 주가 수익 비율 등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숲에 새가 몇 마리 있을지 생각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현재 지표만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가이코는 매수 당시에는 이익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가까운 미래까지 큰 손실을 입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손실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상황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의 미래를 보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돈을 잃고 있지만 미래가 현저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을 사는 것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그 기업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다면 컷오프 기준으로 삼는 절대적인 주가 수익 비율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그 자체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결정의 대부분은 미래가 크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리지만 당장 티노라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돈을 훔쳐가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에서 20년 뒤 모습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고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컷오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업이 지금으로부터 청산할 때까지 현금을 얼마나 창출할지 그것만 집중합니다. 현실적으로 20년 정도 추정하면 잔존 가치가 덜 중요해지긴 하겠지만 20년 이상 뽑아낼 현금 흐름을 오늘 지불할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 이율로 할인하면 그게 바로 투자의 모든 것이 되겠지요. 무엇인가 눈부신 것이 형편없는 숫자에 가려져 있는 기업은 다른 사람 생각에는 컷오프 지점이 되겠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딱 알맞은 투자 대상이 됩니다.